반갑습니다. 인생계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은 KCC건설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로 인사드립니다. 처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소서 비법 노트도 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총 5개의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을 보니까 성장 과정과 성격 및 장단점 등 자기소개를 묻고 있고 10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대기를 기술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내가 가진 역량을 연관지어서 기술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또는 그러니까 직업가치관 혹은 소신이 형성되었던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된 부분을 예로 들어서, 달리 말하면 인상적이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은 문장 구성이 될 거라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뻔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핵심 역량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골라내셔서 그 부분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업관리 직무를 예로 든다면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소통이란 키워드, 협업, 관계 형성, 협상력, 도전정신, 다 좋으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는 그 경험을 꺼내 보시라는 거고, 이것을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발단, 이 부분을 툭 하고 던져보시는 것이 좋은 서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넌 겁도 없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과학실험을 하거나 체험학습을 할 때면 늘 제가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두운 골목길을 하나를 만났을 때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걷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다정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답니다. 이런 식의 일대기 나열식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강조하시게 될 역량과 맞닿아 있는 경험부터 꺼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장 과정이 역량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괄호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성격 및 장단점 등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업무 적응력이나 직무 역량을 묻고자 할 때 굉장히 흔히 쓰는 질문이 바로 성격의 장단점이 뭐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조직 내에서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지? 그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설득해봐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이 성격과 장단점은 성격의 장단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라면 위에 또 링크 하나 혹은 이제 밑에 정보란에 링크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길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격의 장단점에서 장점이라는 건 역시 직무와 어쨌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역량을 사례와 함께 기술하시면 될 텐데, 이미 지금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적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 항목의 첫 문단,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어떤 사건을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 사례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점을 뭘 써야 될지 그래도 너무나 걱정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인재상이라는 것이 있고 모니터에 띄워놓든 출력을 하든,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쓰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각설하고 KCC건설의 인재상을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조직 방향과 일치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실천하는 사람, 고객과 조직에 정직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감이 오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문제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게으르다, 톱불장군이다, 쉽게 어떤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곤 한다 등등등, 협업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일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의 특성상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분야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각자 맡은 역할을 이렇게 조각처럼 올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건설 회사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단점을 가진 사람을
극도로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피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이 문항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관심 정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최소한 3-4줄 정도의 충분한 분량을 가지고 어필하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데 이거 지원 동기랑 겹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냥 성장 과정,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이게 절대 에세이가 아니라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거는 몇 번이고 강조해 주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소제목을 하나 정도, 많아야 한 2개 정도 단락으로 구분을 좀 지어서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항은 입사 후 희망 업무와 이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을 기술하라는 내용인데, 나는 어떤 부분을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평소 가장 관심이 많기도 했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 길러왔던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쓰신다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냥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업무와 준비 과정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원 동기 항목보다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서 현직자를 실제로 만나 보셨거나 현장에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관련 종사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이트를 얻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가장 힘을 실어서 설명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단순히 학업적인 성취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활동 위주로 준비 과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쓰기에 앞서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웬만하면 여기 들어갈 성취 경험은 드라마틱하면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협업을 통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어떤 위기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멤버들과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대입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룰과 원칙들을 세워보고 대입을 해보고 색다른 방법들을 떠올려보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 달성이 되었던 그 목표, 이러한 순서대로 쓰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다만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역량과 맞닿아 있는 키워드를 항상 유념하시면서 이 경험이 내게 준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지원한 직무에 쓰임새가 있을 거냐, 이거를 충분히 할애해서 끝맺음을 하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나 노력해봤고요, 결국에 이런 높은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드라마틱한 소재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 재학 중에 하셨던 어떤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에 나가봤던 그런 과정 경험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봤던 거, 대외 활동했던 거, 아르바이트 했던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유사한 경험을 한번 꺼내보시길 바라겠고요. 핵심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내가 지원하게 될 그 직무에 어떻게 쓰임새가 있게 될 건지를 충분히 얘기하시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죠. 자,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세 번째 항목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해석을 좀 내놓고 싶어요. 세 번째 항목의 성취라는 것은 결국 달성한 목표에 대한 경험을 묻는 거라면, 이 네 번째 항목에서 묻는 것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은 없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하나의 역량을 꺼내들고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이랑 왜 겹치지? 이런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하나의 새로운 역량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항목을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젖잘싸 잘 아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 여기서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훈이 중요한 거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용기, 꾸준한 행동과 실천, 기존까지 해오던 습관을 바꿀 만큼 독해졌던 일들
관행을 과감히 탈피했던 일들,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 또는 변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지게 된 어떤 나름의 소신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거지. 난 이미 이 경험을 통해서 몸소 교훈을 체득해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나는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시행착오 없이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방법도 알고 있고 실천할 줄도 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맺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이제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거창한 목표는 절대 지향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써야 된다는 것과, 어느 항목보다도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녹아져 있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이 입사 후 포부거든요. 잘못 쓰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입사 후 포부를 적으라고 하는데 당장 내가 CEO가 됐을 때, 사장이 됐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적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당장 내가 입사하고 난 뒤에 신입사원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뭐 이론을 접목시켜 보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와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직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좀 빨리 캐치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5년 뒤 내가 맡을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기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무자로서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10년 이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분야의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달성하기를 원하는 어떤 비전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잘못된 예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허황되게 쓰는 것들, 뭐 일꾼이 되어 이 회사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른 회사에 갔다가 입사 후 포부에 붙여놔도 이거는 쓰이겠다, 이건 되겠네 싶은 것들은 쓰면 안 된다, 절대 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평소 동경해왔던 어떤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내 직업 가치관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제 오랜 10년 이후가 된다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에 몸담는 과정 속에서 회사에게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먼저 앞장서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리고 내 노력으로 인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점 더 큰 어떤 비전 달성에 이르는 그런 과정 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자소서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